다음 5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어떤 점을 유념하여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성품과 역량을 분별하는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절이니만큼 민감한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권 후보자들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덕목은 지혜롭게 많은 사람을 품어안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첫째 덕목입니다. 지혜를 갖추는 게 첫째 덕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 어지린 자, 정말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권력 다툼이라든가 나누기 권력이라든가 권력을 갖다가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하느님이 치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린 자, 바로 많은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측은지심과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백성들을 잘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념, 바로 인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덕목은 용맹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용맹의 정치라니까 어떤 말씀인지 깜짝 놀랐죠? 용맹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용맹의 정치라는 것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분별력 없이 좌우로 휘둘리면서 소신 없이 정치하는 것이 아주 무기력한 정치고 나라를 이끌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맹은 결단력이 있고 바른 분별력이 있고 바른 분별로서 냉철해지는 게 바로 용맹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분별로서 바른 결단을 해서 바르게 행정을 펴나가는 게 용맹이다. 근데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고집으로 정치하고 아집으로 정치했지 용맹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맹이라는 건 내 명예를 불살러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용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진정으로 할 수 있을 때 용맹이라고. 그래서 정말 지인용, 지혜와 인과 용맹을 갖추는 그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과 과감한 판단력, 그리고 과감한 소신, 이런 그 용맹을 갖춘 분이 이 정치를 해야 되며 또 정치인이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용맹을 갖추어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존경하게 되고 안정이 돼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정말 소신 있게 국민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우리는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덕목을 갖춰야 되고 인성의 어지린 자, 인성의 덕목을 갖춰야 되고 바로 용맹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국민을 바르게 위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바르게 평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만이는 이 삼덕을 지닌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갖추었지 못하면 만약에 이 삼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반드시 이 삼덕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우리나라 깨달은 현자들을 잘 가까이 써서 자문을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에 훌륭한 깨달은 분이 많거든. 그런 선각자들, 그런 분들을 잘 지혜롭게 자문위원으로 써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순실 같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저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방송을 할 때도 제가 국사를 잘 써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집 고집이 좀 있기 때문에 국사를 잘 써서 정치를 해야만이 헌정사에 큰 누를 끼치지 않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무시하고 바르게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 또한 다 운명이겠지만 참 아쉽구나.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만이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국사를 잘 모셔서 자문을 받으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깨달은 분들을 정치에 개입시키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달은 분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내 공부를 하라는 거죠. 내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의 지식을 갖추고 내 자신의 깨달음을 갖추고 내 분별력을 키워서 우리 국정을 바르게 이끌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깨달은 사람을 장관 주거나 무슨 정치하는 데 쓰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만이는 정말 이 지인용 삼덕을 갖추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은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자질도 중요하지만 부인들의 자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통령 후보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 연설하는 거 보고 TV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고 유세하는 거 보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이걸 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점수를 주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부인들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부인은 국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모 역할. 부인이 바르게 이념을 갖지 못하고 동물적 생각으로 내조를 한다면 나라를 또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부인들의 관상이나 심성이나 덕망이 나라를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잠자리 공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택에 돌아가서 잠자리 공사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실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덕목도 30%는 우리 국정에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국정이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30%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성, 품격에 30%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만 검증할 게 아니라 내조하는 부인들도 검증을 해서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만 TV 나와서 토론할 게 아니고 부인들도 나오게 해가지고
검증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 대통령 후보 부인 관상을 봤더니 아주 천상이에요. 그리고 빈상이고. 근데 왜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명예를 얻었느냐? 국모의 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모의 기준을 두었을 때는 부족한 상이다. 그리고 어떤 후보의 부인의 관상을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고, 또 어떤 후보의 부인의 관상을 봤더니 남편을 뒤흔들 상이고, 이런 관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큰일 났구나.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찌할까? 이 사람은 치마폭을 분명히 쓸 사람인데 이 치마폭에 휘둘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확 오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력 후보자 세 분의 관상을 난 다 봤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 봤더니 그중에 개중에 괜찮은 분도 있고 정말 부족한 분도 있고 정말 국모가 되면 안 될 상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인을 동반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걱정이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분을 한편으로 지지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인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선 주자의 70% 비중을 두고 부인도 30%는 비중을 두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주자가 70% 기운으로 이끌어 가요. 그리고 30%는 부인이 얼마만큼 덕망이 있고 내조할 힘이 있고 지혜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이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 부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삐뚤어진 마음을 쓰거나 사욕을 갖거나 바르지 못한 관념으로 내조를 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바른 사명감으로 바른 지혜로 남편을 내조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밝히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